네, 이번 시간에는 요청이라면 요청인데요. 정사형 부분, 기백도 좀 해달라. 기백은 무시합니까? 라고 해서 기하 벡터 부분 중에 정사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엔 정사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형 한자로 옮기면 저런 건데요. 아는 글자가 사자, 영자는 모르죠. 정자밖에 없죠. 그쵸? 정자는 무슨 뜻인지 알 거고, 사자가 저게 쏜다란 뜻이에요. 발사! 뭐 이런 거잖아요. 쏜다, 주사. 셸리 제협이 안녕. 그 다음에 영자는 그림자란 뜻이거든요. 섀도우. 그림자란 뜻. 그러니까 똑바로 쏴서 생긴 그림자. 똑바로 쏘란 말이다 란 뜻입니다.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정사형이 뭐냐, 어떤 입체 3D 혹은 2D도 괜찮은데요. 어떤 도형이 있을 때 이걸 2D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정사형을 검색하면은 전부 다 뭐 수능 문제, 기백 문제만 나와요. 근데 이제 외국 쪽에서 구글인데요. 구글에서 정사형을 검색하면은 이제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 참고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떤 집 같은 입체가 있을 때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보는 저런 평면 도형들, 아마 기술과정 시간에 한번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때는 배웠거든요. 평면도, 정면도, 뭐 측면도라고 해서 각각의 방향에서 수직으로 내려서 그은 선, 요런 게 이제 정사형이에요. 다른 말로는 뭐 수선의 발의 모임? 수선의 발들을 다 모아놓은 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과연 정사형시키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라고 할 때요, 일단 이면각이 세타인 두 평면 위에 한쪽에 이제 길이가 A짜리 혹은 이제 B짜리 어떤 선분이 있다고 했을 때, 보다시피 A라는 길이는 정사형을 시켜도 길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B라는 길이는 좀 짧아져요. 느낌이 좀 오나 모르겠네요. 젓가락을 한번 이렇게 바닥에 꽂아서 한번 비교해보세요. 젓가락을 바닥에 수직으로 꽂으면은 정사형 된 것은 점으로 보이는데, 약간 기울이면 또 그림자의 길이가 좀 늘어나겠죠? 그림자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이제 코사인 관계가 있다, 뭐 라는 건데, 왜 코사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이 옆에서 본다면은 이게 평면 알파, 베타 이렇게 볼게요. 이 평면이에요. 평면을 옆에서 바라본 거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 여기에 내가 만약에 L이라는 적당한 B였지 아까? B라는 선분의 길이가 됐을 때 얘를 정상시킨다. 베타 쪽에 수직으로 수서의 발로 내리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만한 길이일 거예요. 그쵸? 요게 바로 정사형된 선분인데, 여기에는 길이가 얼마일까? X라고 할까?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은 이렇게 돼요. 요건 역시 X가 되고요. 평행 이동한 거니까 평행선이 있단 말이지. 동의각 관계 때문에 세타. 직각삼각형에서 뭐 알다시피 빗변과 밑변 사이 각이 코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B분의 X. 그러니까 양변에 B를 곱한다는 거 이용해서 X의 길이가 B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밑에 길이는 원래 길이의 코사인 세타만큼을 곱하는 것이 된다. 정사형 길이는 원래 길이의 코사인 세타. 근데 무조건 그게 세타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평면의 좀 이렇게 수직 모양이랄까? 교선의 수직 방향. 엄밀하게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사실 이 세타가 이 세타랑 같아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길이가 바뀐다는 거죠. B 코스 세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는 안 바뀌지만 B는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안 바뀌네, 한쪽은 바뀌고, 이걸 잘 생각해 본다면 넓이가 바뀔까요?
넓이도 생각해본다면 바뀔 수 있겠죠. 왜냐면 밑변은 안 바뀌는데 높이가 바뀌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밑변 A, 정상대도 A, 높이 B. 여기 직각이에요. 제가 직각 표시는 못했네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건 핑계야. 직각이 있다고 치고 여기 직각 삼각형이에요. 이거 위에 있는 게 높이가 B. 얘를 정상을 시키면 아까 했듯이 B 코사인 세타. 그럼 넓이가, 얘 원래 넓이는 2분의 1 뭐 AB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래쪽 넓이는 2분의 1 AB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원래 넓이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관계가 된다 라는 거. 좀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뭐 평면끼리 각을 얘기해야겠지만 일단 이 정도만 하면 될 겁니다. 제가 잠깐 아까 정사형 하면서 그림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림자랑은 좀 다르죠. 이게 제 그림 실력의 한계예요. 파워포인트로는 이거밖에 못 그리겠어. 손으로는 잘 그릴 수 있어. 평면 위에 구가 있는 거예요. 구, 원 아닙니다. 구예요. 그라디에이션을 넣으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네? 해가 이렇게 떴다고 칩시다. 저 무한대 거리에서 평행하게 온다고 가정하는 거죠. 햇빛은 아마 슐리는 이런 거 들어봤어 알 거예요. 과학 시간에. 이게 온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림자는 이쪽에 생기는 거죠. 이게 그림자죠. 그렇죠. 근데 정사형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사형은 평면의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해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는 다양하게 바뀔 수 있겠지만 정사형은 한 개밖에 없어요. 평면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선. 이건 그림자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얘가 정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죠. 그거에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예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햇빛이 뭐 공중에 떠있는 보통 에드벌룬 같은, 에드벌룬을 비출 때 이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거.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약간 이제 각을 주는데 정확하게 예제를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땅바닥이 있어. 에드벌룬이 떠있네. 햇빛이 저렇게 다가와. 이렇게 에드벌룬의 그림자가 지면에 생기겠네. 이렇게. 그치? 이만큼이 그림자일 거야. 그림자. 사실 에드벌룬을 바람을 빼가지고 요렇게 납작하게 만들어도 그림자는 똑같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 평면으로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럴 때 문제는 이제 이 각을, 만약에 햇빛이 지면과 맞닿은 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도로 하자.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시오죠. 예를 들어서 이 에드벌룬의 반지름이 2m짜리일 때 이 그림자 넓이는 얼마인가, 이런 건데, 얘를 정상시킨 게 얘인가요? 아니죠. 아까 했듯이 정사형은 항상 이 평면에 수직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 위에 있는 민트색, 얘를 만약에 이 바닥 지면에 정상시킨다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이렇게 나와요. 판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정상 관계냐겠지만 반대예요. 사실은 요 에드벌룬의 요 면을 포함하는 평면, 이쪽에 이 그림자를 정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정상시킨 게 이 에드벌룬의 단면이랄까? 단면이라 부르면 되나? 네, 얘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90도 관계인 쪽. 정사형은 수직으로 내려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넓이를 만약에 뭐 S 구할 거니까 S라고 부를게요. 그냥 S라고 부르자. 이걸 S라고 한다면요, 이 넓이에 이 두 평면 이루는 각 세타만큼을 코사인 값으로 곱한 게 이쪽 넓이인 4파이가 나온다. 이런 관계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보통 어떤 얘기인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녹화를 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커피 마시면서 듣는 수학이니까. 이런 예제가 이제 가장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제이고요.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수직인 우평면. 나중에 셜리가 이거 이과 가면 이거 하게 될 겁니다. 서로 수직인 우평면 알파 베타가 있고요. 이 둘의 교선,
가운데 이제 겹친 부분을 L을 합니다. 알파는 뭐 바닥, 베타는 벽면. 이 둘이 만난 선이 L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빨래 말리듯이 이 원판 하나를 이렇게 기울여놨어요. 원판의 반지 이름은 6짜리인데 6짜리 원판 하나를 이렇게 말리려고, 햇빛에 말리려고 기울여놓은 거예요. 해가 떴네? 해가 어떻게 떴냐면은 알파, 그러니까 바닥과는 30도의 각이고 원판하고는 수직이에요. 요 둘을 잘 읽어서 어떤 식으로 빛이 비추고 있고 또 이 도형은 어떻게 지금 기울어져 있는지를 빨리 추리를 해야 됩니다. 바닥과는 30도가 햇빛이, 그리고 원판에는 수직. 근데 이 그림자가 이 바닥 쪽에도 생기고 벽면 쪽에도 생기는데 벽면 쪽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게 또 4점짜리니까 물론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뭐 뚝딱 풀겠지만 보통 중위권 이런 애들은 우와 개 어렵 하겠죠. 그 개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좀 그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아까도 그림 그렸고 지금도 그림 그리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그리는 거의 핵심은 아까 초반에 봤었죠. 그거 그 가드너가 그 했던 그 집 평면도 정면도 그리듯이 마찬가지 이 상황, 지금 이 상황, 공간도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을 정면도 아니다, 측면도가 더 어울리는, 측면도라고 해서 이 왼쪽, 오른쪽, 왼쪽 이 옆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일단 이렇게 바닥이 있고 알파, 벽면이 있고 베타, 90도겠죠 서로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건조 중인 원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좀 이런 식으로. 근데 햇빛이 어떻게 들어온다고? 원판이 이렇게 수직으로 와요. 원판과는 수직. 이게 햇빛이에요. 근데 지면하고는 30도, 여긴 30도인 거죠. 이 관계를 빨리 일단 캐치라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포인트. 이 관계구나. 햇빛이 들어와. 지면과 30도, 여기에 수직으로 원판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은 이 안쪽 각이 60도라는 건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여기 30도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림자는 이제 이런 식의, 여기서 이제 문제 실제 포인트는 여기인데, 이 구석탱이에서 이 빛 방향으로 쭉 선을 그린다고 쳤을 때, 요 윗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벽의 그림자를 만드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이 아래쪽,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원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 바닥의 그림자를 만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원이에요. 실제로는 요게 도형이 원인데, 원이 있으면 가운데는 아니고 적당한 곳을 뚝 잘라서 이 윗부분이 위쪽에 있는 벽면 쪽에 그림자를 만드는 부분, 아래쪽이 바로 바닥의 그림자를 만드는 부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뭐 넓이 찾는 방법은 여기 아까 했던 이 특수각 관계를 이용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했듯이 여기 60도,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선 그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또 특수각을 갖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지름이 12이지 아마? 지름이 여기가 12잖아요. 이게 지름 12인 걸 이용해서 남은 길이 두 개를 구해요. 여기는 6이겠죠? 1대2니까, 그쵸? 여긴 6루트 3이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빗금친 삼각형도 마찬가지 특수각을 갖는 삼각형이니까 뭐 3일 거고, 이건 뭐 3루트 3이겠죠, 이렇게.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이 끝에서 3만큼 올라온 데까지구나. 요게 이렇게 3만큼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일단 끝에서 3만큼 올라온 데까지가 밑에 담당, 나머지 위에 이만큼 9죠. 9라는 길이, 이 길이, 이 9가 위에 담당. 그래서 이 넓이 일단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넓이 구하는 방법이야. 이게 뭐 부채꼴 넓이와 삼각형 넓이 합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림자가 정사형은 아니에요. 이 넓이를 우리가 이제 구했다고 치고, 얘는 면은 이쪽에 그림자 생긴다고 30도니까 여기다 코사인 30을 곱하면 되겠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면은 원판의 그림자는 이 벽면 그림자가 될지 몰라도 정사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사형 90도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윗부분에 대한 정사형이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수선의 발로 떨어져야죠. 이렇게 수선의 발로 떨어져야죠. 수선의 발로 수직으로, 평면의 수직으로 항상.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반대죠. 벽면에 생긴 그림자를 이 원판 쪽에 정상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수직이라서 그림이 겹쳐서 안 보인다 잘. 이렇게 여기가 수직이라서. 그러니까 얘를 이쪽 평면에 정상시키면 누가 나온다? 이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한 넓이를 S라고 본다면 S에 코사인 30도를 곱한 게 이렇게 생긴 활골 넓이가 나온다. 요 식으로부터 이제 S가 구해진다는 거죠. 일단 뭐 기하 벡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사형을 이렇게 영상으로 들을 정도면은 뭐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정도 학생일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어려워요. 풀이를 다 일일이 하려면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뭐 수직이라고 치고요. 이것도 수직이다. 햇빛이 비춘다. 이 관통된 구멍을 통과한 햇빛이 바닥에 요만큼 비춘 때 요 넓이를 구하라. 요것도 이제 정사형 관계, 그림자 관계가 또 달라요. 이건 조금 더 어렵죠. 가장 최근 스타일이긴 한데요. 이게 햇빛이 이렇게 비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햇빛이, 그러니까 여기 구멍을 관통해요. 마찬가지로 이거 저기 측면도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여기 관통해서 바닥에 이만큼 빛이 비치는 거죠. 이만큼의 광명이 생겼어요. 근데 둘이 서로 수직 관계가 아니거든요. 여기서의 문제의 포인트 핵심은 둘한테 동시에 수직이 될 수 있는 적당한 이런 선 하나 찾아요. 이런 평면, 이렇게 생긴 평면. 이 빛이 나아가는 방향과 수직인 평면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바닥에 생긴 이 밝은 부분을 이 평면에 정상시킨 부분 넓이와 반대로 구멍 뚫린 부분을 이쪽 평면에 정상시킨 넓이가 갖다 놓고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만약에 세타 1, 세타 2라고 한다고 하고, 내가 이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이 넓이를 S라고 부르고, 이 넓이는 뭐 반지름이 1짜리인 1, 뭐 파이라고 부를게요. 간단하게 한다면 S를 코사인 세타만큼 곱한 것이 파이를 코사인 세타 2랑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놓고 푼다는 거예요. 둘 다 가운데 있는 이 평면에 생긴 정사형 넓이다. 이렇게 볼까요? 차라리? 네.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S를 구해낸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림자, 정사형 이렇게 하지 말고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왜냐면 실험을 이렇게 평행광선을 만들 수가 없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적당한 물체 하나 두고 위에서 빛을 쏴가지고 바닥에 생기는 거 90도로 아무리 빛을, 광원을 90도로 갖다 놔도 실제로는 빛이 이렇게 비스듬히 비치기 때문에 실제 정상을 구하는 거랑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빛 자체가 무한히 멀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는 좀 힘들고, 이론적으로 그렇구나라는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할게요. 이거 자세하게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뭐 숫자 나오고 루트 나오고 파이 나오고 귀찮아. 그냥 간단하게 하자고요. 일단 정사형이라는 건 뭐다? 정사형은 평면의 수직입니다. 평면의 수직. 그러니까 그림자랑은 다르다는 거. 그림자는 해의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겠지만 정사형은 해 위치랑 관계가 없어요. 항상. 그 이면각이라는 개념, 이면각은 제가 따로 설명 안 했는데, 이면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일단 찾아야 된다. 각. 꼭 굳이 이면각까지 아니더라도 선분이라면은 이제 이면각이라는 말을 못 쓰겠죠. 선분이라면은 선분과 평면이 이루는 각. 면이라면은 면과 면이 이루는 각. 그걸 찾아내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수직 관계를 써야죠. 누가 누구한테 수직이냐, A가 B한테 수직이냐, B가 A한테 수직이냐, 그런 관계를 잘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필, 수습가, 원기둥을 갈어, 옆을 이렇게 갈어, 이렇게 갈아서 이걸 이만큼 날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 예를 들어서 얘를 바닥에 정사형하라. 이 바닥 평면에 정사형을 하면은 얘가 정사형이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이 아래쪽에 있는 평면을 이 빗면 쪽에 정사형시켜라면 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사형은 90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 적당한 또 타원이 될 거예요.
그림 이해 갈까나?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수직인가? 원기둥이니까 여기가 수직이겠네. 여기가 수직이니까 얘를 A를 B쪽 평면에 시키는 게 정사형이지 B를 A 쪽에 시키는 건 정사형이 아니에요. 정사형은 이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수직 쪽으로 이렇게. 항상 어떤 물체가 평면에 정사된다는 것은 자유낙하라는 말도 괜찮아.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디엔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